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좀 시원하더 오늘 좀 덥네요. 오늘은 코스닥의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중에서 특히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뭐 2차전지 조금, 전력 설비 조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코스닥의 날이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쉬니까 이제 코스닥이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계속 올랐는데 오늘은 뭐 떨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급등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이제 상승했고, 그럼 내일 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겠죠. 근데 내일 뭐 떨어지더라도 상승 추세는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남은 돈으로 바이오하고 저기 뭐죠, 바이오하고 전력기기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냥 다 샀어요. 어차피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고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는데 쉽게 말하면은 코스닥은 너무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그냥 잠깐 올랐다가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만약에 그거 있잖아요,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깊지 않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했는데 아마 코스닥의 대장은 바이오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장비주들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장비주들은 사실 고점을 찍었잖아요.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닥을 이끌어 간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점인데 더 가려고 하면은 바로 잘 못 가잖아요. 이렇게 바로 가면 좋겠지만은 좀 어렵고, 대신 코스닥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가 올라갈 거예요. 바이오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바이오로 샀다가 떨어질 때 놔뒀다가 한껏 올라갔을 때 이제 팔았죠. 그리고 조정 거칠 때 놔뒀다가 오늘 올라가서 이거는 금 뚫고 가는 거구나 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사는 감도 없잖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조정 받더라도 바이오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고, 반도체는 저번 주에 이제 샀는데 사실 반도체가 저는 이제 어제가 아니고 저번 주 금요일이나 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안 나오죠. 그래서 요번 주에는 반등이 나올 것 같으면은 요번 주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예. 내일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더라도 반등을 나오려면 요번 주에는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한 번 더 반등 나오면은 고점이라고 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나면은 이제 단기 반등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오면 팔 생각이고, 그때 되면은 코스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른 섹터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다 그냥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비슷해요. 네, 비슷비슷하다는 게 전에도 말했지만 올라가는 게 딱히 안 느껴지고, 그나마 관심 갖고 있는 게 조선주거든요. 조선주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더 하락해준다, 여기서 지금 이제 한 3, 4일 연속 이제 올랐다가 조정 나와주고 또 오르고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하락할 때 예, 조선주를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없어요. 이상입니다. 요새 뉴스거리 한번 얘기해 보면은 요새 뭐 선관위 투표 관련해 가지고 엄청 뭐 말이 많잖아요. 아,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사의 어떤 횡령이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일을 할 때, 부정을 저지를 때 그걸 딱 한 번 해가지고는 뉴스에 나오지 않거든요. 딱 한 번 해서 걸리는 사람도 잘 없고, 원래 은행에 횡령 뉴스를 보잖아요. 뭐 무슨 은행 횡령 맨날 나오잖아요. 걔네들 보면은 항상 처음에 아주 조그마한 금액으로 시작을 해요.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고 아무도 모르네 하니까 점점 금액을 올려요. 점점 금액을 올리죠. 근데 이게 감사를 거쳐도 안 걸려. 하고 점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점점 더 크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회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누구도 알 수밖에 없을 만큼 금액이 되면은 걸리는 거죠. 그때는 이 횡령한 사람도 자기는 어차피 다 숨겨놓고 했으니까 걸려도 상관없다는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뭐 깜빵 갔다 오지. 우리나라처럼 돈에 목숨 걸고 하는 나라는 당연히 그러죠. 이 부정부패도 그렇고 이 투표 선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이번에 걸린 거 가지고 말이 많지만 당연히 처음은 아니죠. 당연히 처음은 아닙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계엄을 걸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쉬쉬 해왔던 거죠. 그거는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서로 간의 그 투표를 조금씩은 해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선관위와 관련된 모든 장들이 이제 법원으로 연결돼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법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도 몇 명 임명하고 뭐 국회에서도 임명하고 다 아는 거예요. 왜 항상 지역적으로 나뉘는 걸까요? 그런 것에 선관위가 관여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계열의 옛날에 보수파에서 뭐 영남권 뭐 이렇게 수도권 했을 때 아마 전라도나 이런 데는 거의 100%로 다 만들어 줬을 거예요. 어느 한쪽이 힘이 더 세지면 안 되니까. 근데 선관위가 아주 잘못한 게 있죠. 저번 총선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싹 다 잡았잖아요. 전부 다 잡았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뭐 그 당시에 뭐 많았죠. 뭐 많아가지고 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민주당의 어떤 세력과 뭐 그런 선관위에게 약간의 압력이 좀 가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후로 엄청난 것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 연임을 하려고 헌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의 계획으로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수를 그렇게 많이 갖고 간 거죠. 근데 그 갖고 가는데 선관위가 관여를 안 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다 자기들 마음대로 표를 갖다가 집계 했는데 왜 사전 득표율이 올라야 할까요?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전 투표율이 커야, 사전 투표율이 커야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저도 왜 몰랐어요. 왜 자꾸 사전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높으면 안 된다. 왜 사전 투표율이 민주당에서는 높아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높으면 안 된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사전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자기가 원래 투표일 날 놀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전 투표에 왜 하겠어요? 아니 어차피 투표 날 노는 날인데 투표는 노는 날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투표를 할 것 같으면. 근데 굳이 사전 투표를 만들어 넣어서 사전 투표를 뭐 이번에 집계해보니까 뭐 최대로 높았다. 결국 조작할 수 있는 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어디까지 보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정부 문서나 기록은 5년에서 10년 단위로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을 볼 수 있다면은 2021년, 10년을 볼 수 있다면 2016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5년까지를 보려고 하면은 민주당 총선 볼 수 있겠죠. 선거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국민의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혹시라도 자기들도 분명히 관여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한두 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게 터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가서 탄핵을 당했고 잡혀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잡혀가지 않았다면 아마 사전투표 관련해가지고 또는 선관위 관련해서도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투표용지가 모자란다 라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파만파 펴졌죠. 투표용지 모자랐던 게 요번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뉴스화된 게 지금이 처음이란 얘기죠. 뉴스가 되어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선관위가 그렇게 된 거는 다 이유가 있죠. 이거 전부 음모론이고 음모설이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실만한 분들 다 아시죠? 이 돌아가는 게 그냥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냥 토픽이 뽑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위에서 정하는 거죠. 그 위에라고 하는 거는 이 언론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니까 아마 그냥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올라가 보면 대통령 선거밖에 더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세금 정책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사람들이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덮으려고 선관위 그리고 이렇게 터트린 거죠. 축구협회 터트린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제 일단은 눈을 돌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이제 시행할 것 같습니다. 꼬리 자르기란 건 별거 없죠. 그냥 어느 선에서 끝, 그 다음에는 증거 없음, 그리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생겨서 코스피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코스피는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거고 만약에 오를 것 같으면 다시 올리겠죠.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뭐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아니 왜냐면은 저도 성관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성관이가 감사를 안 받는다는 사실조차 없었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 많았을걸요? 뭐? 감사를 안 받는 기관이 있어? 그런 기관이 있단 말이야? 그럼 보조금을 안 줘야지. 그러니까 예산을 안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관이도 뭐라더라 뭐 하여튼 독립적으로 뭐 운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참 재밌어요. 이런 뭐라 해야 되죠, 음모론의 좀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은 재미있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정말 새로운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뉴스들의 어떤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덕분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실을 하나씩 터놓는 거지. 그거 너무 재밌잖아요. 성관이가 투표 조작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윤석열 잡아갈 때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맞았어. 진짜 부정선거가 맞았던 거예요. 누군 얘기하죠. 투표 조작이 어떻게 부정선거냐. 뭐 그런 얘기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우리 뭐 승부 조작할 때 누가 승부를 조작해요? 투수가 승부 조작하고 뭐 다 타자가 승부 조작하고 농구 선수가 승부 조작할 때 점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승패가 날리는 거지. 투표를 움직여서 선거의 승패가 나뉘는 거죠. 부정선거지.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는 스펙타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뺏겨왔어.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계속 해왔음에도 이득되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이용해 먹고 있었던 거죠. 누가 이용해 먹어요? 정치권에서 이용해 먹었던 거죠. 득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이지. 득이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업인이 득이 돼요? 아니에요. 기업인은 어차피 누가 되든지 간에 그냥 정부에 잘 보이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일반 시민이 득이 되겠어요? 투표 조작해서? 아니요. 내 투표 조작되면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또 언제 또 새로운 것들이 터질지 몰라서 재밌는 겁니다.